무더웠던 7월의 어느 날, 빨간 옷을 곱게 차려입은 정임 씨가 집을 나섭니다. 긴장한 표정의 정임 씨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 저 보유고. 정임 씨는 지난 1979년 6살 난 딸 보경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만 과자를 먹으면 나갔는데 그 길로 안 와서 찾은 게는 못 찾았는 게야. 누가 데리고 갔지 싶어. 행여 보경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매년 전국의 보육시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보육원에 가서 79년도에 이로 들어오는 장부 다 이래 드제가 보고 내 나이도 내 이름도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육원을 찾아다니는 거는 이름도 성도 많고 필요 없이 사진만 본다고 그 당시 들어올 때는 사진을 찍어 붙이는 거라 그 사진만 본다고 그래 애원해가. 이 길을 달리고 달리면 사랑하는 딸 보경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하는데 갈 때는 기대를 하고 가는데 몇 시간 뒤 사진을 살피고 나온 정임 씨. 기대를 안고 들어갈 때와는 달리 표정이 어두운데요. 좀 많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없어. 이번에도 찾지 못한 보경이의 흔적.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래서 각오하고 왔는데 뭐. 어머니는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정임 씨의 시계는 보경이가 사라진 39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보경이가 입던 옷은 색이 바래가지만 기억만은 여전히 또렷한데요. 군인 삼촌을 억수로 좋아하고 딸이었어요. 그래가 지금 딴 거는 생각을 못 해도 군인 삼촌하고 사진 찍은 거는 생각이 날 거예요. 아픔을 잊어보려 다른 활동도 해봤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남한테 이런 걸 안 보이려고 해도 진짜 남 모르는 가슴 아픈 일이 많지. 엄마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내 딸 보경이. 보유 안 되지요. 시간이 흘러도 안 되고 찾아올 때까지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가 올 때까지 살고 있어야지. 더 늦기 전에 저 아빠 늦기 전에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언젠가 만날 거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만나면 지금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어가 만나면 어떻게 어디서 살았는고 그게 제일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정은 해체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고 또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 전가로 싸움을 해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데 저희 그 실종아동 가족의 그 실태를 보면은 약 한 70~80%가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현재. 그래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찾는다 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행사조차 확인할 길 없어 더 깊은 상처. 한 명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가정이 끝납니다. 아예 죽어버렸으면 1년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던가 잘 지내라 이랬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 힘들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호경아, 이 방송을 보면은 바치라네 말로 못하겠네. 무조건 경찰서 가가 DNA 검사 탁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다 해가 돼가 있기 때문에 찾는다. 무조건 우리나라에 어느 곳에 가도 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DNA 검사만 해가 그래 엄마 찾도록 해. 만나자. 보고 싶어 우리 딸. (39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흘러도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실종 아동 가족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한 부모님은 시신이라도 찾으면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을 버릴 수 없지만 이 답답한 상황이 오래되면서 얼마나 말 못할 괴로움을 겪으셨으면 저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짐작이 되었고요. 일반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실종 아동 가족들은 슬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고요.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까지 있습니다. 정신적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한 해에 실종되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 해에 2만 건가량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실종 아동에 대한 신고와 경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수색을 통해서 찾거나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8살 미만 아이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찾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한 경우 장기 실종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6월을 기준으로 608명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특히 10년 이상 된 장기 실종 아동이 전체의 73.5%나 됩니다. 이건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찾아야만 한다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준 법이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까지 포함해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아이가 없어졌을 때 경찰이 나서서 찾는 것이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이 서비스의 개념이었거든요. 다른 지원도 없어서 전단지나 현수막도 부모님들이 자비로 만들어야만 했고요. 그런데 2002년 대구에서 이른바 개구리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장기 실종 아동 부모님들도 계속 노력한 끝에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시 수색하게 하고 장기 실종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실종 아동 전문 기관도 생겨서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제도적 변화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장기 실종 아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입니다. 네, 이런 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로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혜숙 씨가 영광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15년 전입니다. 2003년 10월 10일 날 없어졌는데 10월 10일이 금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다닌 지 5일 만에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싸들고 노란 승합차에 탔던 영광이. 한 4시쯤인가 전화가 와서 어머니 영광이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어머니 여기 한번 와보셔야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갑자기 영광이를 잃어버린 혜숙 씨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애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혹시 유괴납치면 집에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주변 좀 조사하시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수색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 미안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전국에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하시고 현수막 만드셔서 애 찾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실종자 가족이 되어보니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 동네 군데 어딘데 울고 다니는 애기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은 급한 마음에 동래구 있는 파출소에 바로 전화해서 지금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번만 순찰차 한 바퀴만 좀 빨리 좀 돌려달라고. 우리 지구대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평범한 주부였던 혜숙 씨는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쳐보기 위해 투사가 됐습니다. 제가 1990년도도 아니고 1980년도도 아니고 2000년도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강진에서 그 여고생 실종 사건 그곳에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김성주 하은이가 1년 사이에 2명의 아이가 이렇게 실종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당시에 실종아동 관련 법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도 경찰이 뭐 찾는다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못했죠. 2005년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법 제정 전 정부의 미흡함이 지금도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쯤에 CCTV가 있으니까 저것 좀 다 수거해달라고 저희가 다 직접 갔었고 그래서 그거 수거해가 경찰에 갖다 줬는데 영광이 담당하시는 형사분이 새로 오셔서 저희한테 다시 모든 사진이랑 자료를 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없냐? 그때 CCTV까지 해서 다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억울해요. 그냥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잃어버릴 사건도 아니죠. 실종아동법 자체도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게 가족들 입장입니다. 특히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무연고 아동만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게 제한한 건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란 지적인데요. 연고자들은 실종 아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한 게 누군가가 키우려고 데리고 갔다가 뭐 너무 이슈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에 내보내기에는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살짝 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는. 실제 혜숙 씨도 지난해 경남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영광이와 비슷한 아이를 발견해 시설 책임자의 동의까지 얻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어 여지껏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시설에 오게 된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근데 연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DNA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으로는. 무연고자만 DNA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꼽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원화된 시스템입니다. 경찰은 신고받고 찾아주는 주체이고 복지부는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예방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외상차기는 아신가요? 예산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법인데 그렇게 발생하면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니는 거는 경찰인 거예요. 수색과 수사는 분명하게 큰 틀에서는 같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종자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거냐. 아이가 실종됐다면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납치당했느냐,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느냐.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해서 파악을 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업무 효율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두 단계로 거칩니다. 경찰에 찾아왔을 때 채취할 때 한 번, 채취하고 나서 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의 국가원, 그것도 우편으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거를 경찰이 직접 해서 국가수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보건복지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자식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비슷한 아이 보시면. 수많은 실종 가족들의 힘으로 조금씩 달라진 사회. 애타는 노력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조금만 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전문가예요. 경찰도 보건복지부도 계속 2,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아이디어가 많은데 항상 부모님의 의견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실종된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발견했지만 관련법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아이가 자신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기자, 실종 아동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네, 영광이 어머니도 언급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지금과 같은 제도가 없어서 적절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10년 이상 지나고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 되다 보니 부모님들이 속을 태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에는 포괄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가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책임을 피하려고 사진 열람 정도도 협조해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다닐 나이인 아이들의 경우 학교를 찾아가서 재학생들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데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실종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빠른 발견을 위해서는 실종 유형에 맞는 적절한 초기 조치가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의 유형을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는 미아를 비롯해서 유괴, 가출, 사고, 유기 등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모든 경우를 실종 아동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어떤 유형의 실종인지에 따라서 찾는 방법과 대응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사라졌을 당시의 정황 등을 잘 파악해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범죄와 연루된 사례일 겁니다. 이영학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예상하지 못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밀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에게 납치됐는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18시간 만에 아이를 발견했고 납치범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원이 아주 중요할 텐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실종 사건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은 실종 외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는 실제 수색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실종 사건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 여러 사건 이후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곳곳에 장기 실종 전담팀이 생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 전담팀의 도움으로 19년 만에 가족을 극적으로 만난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엄마, 눈대. 갱우. 갱어. 아하. 알아보네, 엄마. 이건 눈대. 모르겠다. 이건 눈지 모르겠나. 미숙이, 엄마 너 딸. 엄마 아들만 알아보겠나. 예. 엄마 경호 찾고 싶었어. 경호 보고 싶고 찾고 싶었냐고. 응. 경호 찾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좋지. 인지장애로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팔순노모에게 막내 경호 씨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지난 5월 아들 경호가 실종된 지 19년 만에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애틋한 사연의 주인공 장미연 씨 가족.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이렇게 찾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는데다가 찾으니까 뭐 좋기로 말하면 이로 말할 수가 없지. 그게 말로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적 장애를 앓던 경호 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건 16살이던 1999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집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니까 꼭 내가 이름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찾아오기 쉬우라고. 그래서 몇 번 찾았거든요. 이렇게 집을 나가서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라서 이쪽으로 해서 다 찾았는데 없으면 정말 외진데 무서워서 외진 데서 얼어 죽지 않았나. 미연 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직접 보기 전까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설마 했었죠. 아,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호야라고 부르니까 지가 누나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옛날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나쁜 대로. 헤어져 있던 세월만큼이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16살이던 동생은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고 어머니는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 경호야 이게 다였었어요. 엄마도 인지력이 좀 떨어지고 동생도 그 현실도 너무 서글프고 그냥 막 안고 울지도 않고 뭐 너무 반가워서 막 그러지도 않고 그냥 손 한번 잡아보고 한번 안아보고 이게 다였던 게 두 사람한테 참. 특히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명절 때 우리 다 모이면 아이고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건데 가만 있으면 내가 뭐 언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는데 그러시고 훌쩍 나가시고 안 계시면 보면 저수지
저수지에서 보면 저 밑에 이제 올라오는 마을로 올라오는 길이 보였거든요. 그 길을 항상 쳐다보고 계시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버지가 작년 10월. 그렇다면 미연 씨 가족은 실종 당시에도 찾지 못했던 동생을 어떻게 19년이 지난 후에 찾게 됐을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거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2018년도부터인가 전담반이 만들어졌는데 그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 사망자 뭐 이렇게 다 찾다가 이제는 보호시설 찾아보자, 보호시설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해가 돌렸는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 호적은 틀리고 그래서 더 옛날 사진 이런 걸 좀 보내달라. 거기에 있는 사진이랑 이제 일치하니까 이제 계속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찾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 초 경찰서에서 실종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보호시설 수용자 현황을 조사하다 경호 씨와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름을 조회를 했는데 그 이름은 똑같은데 생년월일은 다르고 이제 발생 일자가 근접한 사람이 나와서 혹시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울산 시설에 전화해서 혹시 입소 당시 그 기록 카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비교 대조한 결과 끝에 동생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은 정말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의 간절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제가 계속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 사진은요? 저 사진은요? 물어보고 하셨는데 일하는 중에도 제가 정말 많이 괴롭혀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부재중 들어오면 부재중 들어왔다고 다시 저한테 주고 너무 바쁠 때 문자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솔직히 많이 도와주셔서 저를 최근 이렇게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가족이 상봉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디 있더나? 어디 있더나? 아, 그 할매 아까 좀 물어봤잖아. 물어봤는 그래. 저 울산에 있다, 울산에. 무슨 내 저거를 있는데 그게. 왜 찾았노? 이런 분들이 다 찾아주셨다. 이거. 고맙지? 알았어. 고맙소. 기억이 흐릿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기자,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장기 실종 아동의 경우 유전자 검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DNA를 등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실종 아동들이 직접 유전자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찾아와 달라는 거죠. 실제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실종 아동 282명이 유전자 분석 사업으로 가족을 찾았는데요. 사실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서 시설에 머물렀거나 입양된 경우 자신이 실종된 것이 아니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을 찾은 한 사례자 역시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가족을 찾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으니 꼭 유전자 등록을 해서 가족과 만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해 보이는데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빨리 신고를 해야 수색 범위가 좁아지고 사고 위험 등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지문 사전 등록입니다. 지문을 등록해두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인적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보호자가 아닌 일반인이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아동이 있던 장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평소 똑똑한 아이들도 길을 잃고 당황하게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불안하지 않게 잘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인계할 때는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한현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